오늘 정치 전망대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모셔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당으로서는 오늘 박원순 시장 놀라셨죠?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는? 오늘 새벽부터 오전 분위기는 아주 침통한 분위기. 예. 지금 의원회관에서도 의원들 몇 명 만났는데 전부 멍하니 창밖 바라보고 예. 앉아 있어 예. 눈물 흘리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나 좀 황망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의원님은 개인적인 연도 적지 않으시죠? 네, 선거 때마다 제가 이제 대변인 선대위원장 맡아서 예. 선거 승리 도와드리고 예. 또 참여연대 시절에도 제가 자주 뵙고 예.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 그런 사이니까 아무래도 좀 충격이 남다르시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막 이런 좀 그런 상태죠. 어떤 사고 있기 전후로는 연락은 전혀 없으셨죠? 네, 우리가 한 열흘 전인가요?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하고 모임도 같이 하시고 그때도 되게 밝은 표정으로 여러 시정 현안들 얘기하시던 사이니까 오히려 더 충격이 큰 겁니다. 이제 뭘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갑자기 어제 늦은 시간에 실종 기사가 나오니까 서로 교차해서 확인도 해보는데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좀 충격이 좀 큽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보신 게 열흘 전쯤? 네, 그렇죠. 그때만 해도 아무런 전혀 이런저런 서울시 관련된 이야기 또 앞으로 전망들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그런 거였으니까요. 갑작스럽게 결정하신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워낙 그 민주화 운동가로서 또 시민 운동가로서 또 시장으로서 살아오시면서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다 보니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박 시장님 말씀은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더 여쭤보고 지나갈 텐데요. 워낙 오랜 세월을 알고 계셨으니까 그분의 정치인으로서 생을 한번 평가해 주시죠. 민주화 운동가로서 또 시민 운동가로서 서울시장으로 활동하면서 항상 남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거기서 뛰어난 업적을 만들어내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늘 변화지향적이고 또 이 대한민국의 근본적 변화를 늘 꿈꾸던 종의 변혁가였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마 이분만큼 이렇게 분야마다 뛰어난 업적을 남기고 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분을 만나기란 앞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빈소 다녀오셨습니까? 오늘 저녁 때. 저녁 때. 자, 현실 문제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 대책 오늘 나왔습니다. 이 부동산에 대한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건 공감하고 계신 거죠? 당에. 그렇죠. 사실 한 몇 주 전까지는 어쨌든 각 언론 보도에서 강남 쪽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6주 연속 하락세다. 이런 어쨌든 정책이 좀 일부는 먹히고 있다. 강남 쪽 규제에 대해서는 이런 보도들이 나왔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최근에 이제 이 풍선 효과, 특히 6.17 대책 발표 후에 이 풍선 효과들이 크게 부각되면서 민심들이 좀 심상치 않다. 이런 이야기는 듣고 있었고요. 후속 대책도 끊임없이 예비카드로 국토교통부하고 기재부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또 후속 대책을 낼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정책에 대해서는 되게 심리적인 요소도 많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또 실제로 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수 있는 거냐에 대한 시장의 신뢰 이런 것들이 흔들리면 대혼란이 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요. 오늘 발표한 대책은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가장 고강도 정책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요? 단기적이라는 말씀이 눈에 띄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어때? 공급 확대를 염두에 두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뭔가요? 당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사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주택의 소유 구조가 지나치게 민영주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안정된 서구의 주요 도시들을 보면 공공주택의 비중이 거의 20% 이상 넘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서울 같은 경우 10%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주택의 비중을 늘리고 또 지금 이제 실수요자들을 위한 공급을 늘리는 데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요. 그때까지는 이제 투기 수요를 좀 줄여서 주택 가격의 급등을 막는 것이 저희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투기 수요를 줄인다는 말씀은 그래서 세금을 통해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오늘 말씀이시죠? 발표한 정책의 핵심이 투기 수익을 환수하는 정책들이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세 정책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특히 다주택자들이 투기를 목적으로, 투자 이익을 목적으로 또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일은 쉽지 않게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편입니다. 예. 그런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심리적 신뢰를 잃는 게 가장 어떤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적어도 지금 상황은 신뢰를 잃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패라고 평가하십니까? 저는 완전히 신뢰를 잃었다, 예. 완전히 실패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이 과정 자체를 결과적으로 근데 이 정도까지 왔으면 지금까지의 정책은 적어도 문제가 있었다랄까 어떤 건 인정하시는 거 아닌가요? 근데 부동산 정책은 항상 말이죠. 예. 시장의 투기 수요자들과의 숨바꼭질 같은 싸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지지 않았냐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정책이 잠깐은 효과를 보더라도 예. 또 다른 출구를 찾아 나가는 예. 양상들이 있죠. 예. 그럼 그거에 대한 대책을 또 마련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대책을 많이 만드냐고 하지만 예. 부동산 정책의 특징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초기부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서울, 경기, 인천 전체를 투기적으로 묶으면 예. 간단하죠. 풍선 효과는 사라지죠. 예. 그러나 그렇게 되면 부동산 매매가 완전히 근절되고 예. 실수요자들이 실제 주택 구입이 매우 어려워지는 예. 또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부동산 정책을 많이 발표했다고 해서 실패라고 볼 것이 아니라 이 정책이 극단적인 부작용을 막으면서 끊임없이 대책을 발표할 수밖에 없는 예. 정책적 특징을 좀 이해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다만 오늘 정도의 고강도 정책이면 예. 상당 기간은 저는 시장 안정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네. 그 야권은 물론이고 네. 여러 국민들이 하는 왜 진보 정권만 들어오면 집값이 오르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아니, 인정을 하십니까? 그거는 아니면 진보 보수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네. 시기적으로. 네.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 그 최근에 저희 대한민국의 상황이 유동성, 그러니까 예. 현금은 풍부한데 예. 투자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부동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기적 예. 특징이 있는 거지. 이건 진보 정권이나 보수 정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일각에서 나오는 네. 국토부 장관 경질 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혹은 당의 입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도 반대하고요. 예. 당에서도 경질을 요구하거나 예. 요청한 바가 없고요. 예. 지난번에 이 부동산 정책이 심각하게 민심이 요동친다고 할 때 대통령께서 김현미 장관을 따로 불러서 예. 또 힘을 실어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김현미 장관 경질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예. 이렇게 보고요. 또 특히 이렇게 고강도 정책을 펼쳤을 때는 예. 그 시장 이 정책을 추진하는 장관들을 바꾸면 안 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좀 일부 불만을 가지고 쳐다보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 정책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지켜봐 주시고 예. 좀 주무장관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예. 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겠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대책 나왔는데요. 네. 그러면 국회 법 통과 돼야 되잖아요. 예. 야당하고 협의를 해봐야죠. 예. 사실은 지난 연말에도 야당의 반대로 예. 보유세 상향 정책 법안들이 채택이 잘 안 됐는데 예. 지금 21대 국회가 또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야당 의원들과 대화를 통해서 예. 야당이 말하는 대책은 도대체 뭔지 예. 또 그것들을 우리가 좀 받아들이면서 예. 지금 이렇게 강력한 조세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잘 설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만약에요. 네. 반대하고 시간 끌면 뭐 이 정책을 굉장히 정권 입장에서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밀어붙이실 건가요? 어떻게 하죠? 아니 끝까지 설득을 해야죠. 아, 예. 지금 뭐 대화도 아직 안 해본 마당에 예. 도와주지 않으면 일방 처리한다 이렇게 예.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까 여쭤봤던 그 공공주택은 공공주택이고 야당이 요구하는 그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정부 입장은? 저는 동의합니다만 예. 지금까지도 공급은 계속 확대해 왔습니다. 아, 예. 예, 지난 그건 보수 정권이나 진보 정권이라는 막론하고 그런데 대체로 추가 공급된 주택들이 대개 투기 수요에 희생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예를 들면 다주택자나 예. 강남의 자산 보유자들이 강북 쪽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딱지를 사서 예. 점점 주택 보유 수를 늘리고 그걸 단기 매매를 통해서 차익을 실현하는 일들이 많았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무한정 공급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공급을 늘리면서도 그것이 투기 수요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정책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저는 공급 확대도 찬성합니다만 예. 그것이 다주택자들 혹은 전문적인 투기 수요에 어떤 또 새로운 탐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예. 규제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의원님들
이 두 주택 팔아라 이런 분위기들 찬성하시는 거죠? 사회 지도층부터 네. 솔선수범해서 네. 우리부터가 투기나 뭐 과도한 부동산 보유를 통해서 재산을 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드리는 것은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만 예. 다만 불가피한 이주택 보유자들이 있어요. 의원님은 실내 집은 저는 서울에 집이 없습니다. 아, 예. 반전세에 살고 예. 있는데 예. 예를 들어 지방 출신 의원들 같은 예. 경우는 자기 고향집이 있고 서울에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서울에 집 한 채가 있어서 고향집에는 어머니가 살고 계신데 예. 이걸 두 주택자라고 해서 어머니 집을 팔아라. 그 어머니를 길거리에 나앉게 하는 일이 되는데 그건 예.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기본 방침에는 동의를 하시지만 그렇죠. 각자의 예. 사정을 좀 봐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명백히 투기적 수요냐 뭐 투기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예. 예. 지나친 자산 형성의 의혹을 될 만한 예. 너무 좋은 지역에 두세 채 갖고 있는 거는 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 이게 좀 부득이하게 어떤 가족과의 관계라든가 또 지방 출신 의원들이 갖고 있는 특성 이런 것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다른 질문 좀 넘어가 네네. 보겠습니다. 뭐 시간은 거의 다 돼가지만요. 네. 요새 검찰과 여당과의 관계는 편치는 않죠? 뭐 편치 않다기보다는 예.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좀 있습니다. 예. 네, 그러나 이번에 추미애 대표와 관계에서 예. 흔쾌히 지위를 수용하셨기 때문에 예. 저 갈등은 이제 다 정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윤 총장의 어떤 지도 방식이나 지휘 방식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여당에서는 판단을 하셨던 거 아닌가요? 그 문제가 아니고요. 예. 왜 유독 자신의 최측근과 예. 관련된 의혹에 대한 수사는 예.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처럼 하지 않느냐 예. 하는 그 공정성에 관한 문제 제기였죠. 예, 그런 그렇죠. 측면에서, 그런 예. 측면에서 본다면 추미애 장관의 지휘를 받아서 예. 적어도 그 사건에 관한 보고를 받지 않고 예. 그 전적으로 해당 수사팀에 맡기겠다 예. 이렇게 발표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 상태면 지도력에 어떤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서 과연 총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냐 이런 비판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예.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 본인의 최측근이 관련된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예. 지휘하지 않도록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에는 다른 사건들은 여전히 예. 검찰총장 지휘하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애초에 윤석열 총장이 고집을 부린 것이 잘못이지 예. 결과적으로 자기가 관련된 사건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제는 더 이상 이 문제에 관해서는 예. 여당 안에서 문제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 동안에는 어떤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 이런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셨어요. 제 기억에만도. 예. 사퇴하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람은 스스로. 없었고요. 예. 이 정도면 좀 나 같으면 그만두겠다. 예, 뭐 그렇죠. 정도의 뭐, 우회적 압력이죠. 예. 그러나 그것도 다수는 아니고 예.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총장이고 예.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인데 예. 같은 일을 하다 보니 서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 적어도 대통령이 임명한 총장에 대해서 예. 여당 의원들이 물러가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죠. 그럼 그 정치인이시니까 제가 그 질문 좀 윤석열 총장이 어떤 현실성을 떠나서요. 대선 주자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 좀 어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통령이 임명해서 근무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예. 야권에 유력한 대선 후보로 여론조사하는 행위 자체가 예. 저는 약간 좀 어이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총장을 그만두고 예. 본인이 뭐 어떤 결단을 할지는 모르지만 예. 현직 총장으로 있는 분을 예. 야권에 유력한 후보로 여론조사하는 행위 자체도 저는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예. 그 관련해서 여러 얘기를 다음에 한번 다시 모시고 여쭤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